소원 성취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런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정말 다 캔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오늘 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또 프리토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 끝나자마자 수영에 갔다 오고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차고 나면 제가 또 입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본론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한 잔, 두 잔. 두 잔만 마시면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간단하게 촬영할 거니까 뭐 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럭키님들 짠! 샹그리아는 너무 달아요. 저한테는 되게 달아요. 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럭키님들은 어떠신가요? 샹그리아 되게 달달하지 않나요? 타코야키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진짜 맛있겠죠? 근데 실은 여기 모서리 쪽 조금 먹었어요. 카메라 켜기 전에 한 2개 정도 먹었어요. 아, 럭키님들도 타코야키? 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카메라 일시정지하고 하나 또 먹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코멘트 꼭 달아주세요. 운동 진짜 중요하거든요. 먹는 거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너무 이렇게 밤에 타코야키 먹고 막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굶어서 빼는 거보다는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면서 먹을 거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놓고 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수영하시는 분들도 럭키님들 중에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코멘트로 교류할 때 얘기해 주셨던 분들 기억이 나요. 수영도 저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영 꼭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운동까지 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앉아서 한 잔 마시는 거, 진짜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진짜 이런 게 감사하고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얼음이 녹기 전에 막걸리 또 한 잔 마시도록 할게요. 근데 먹다 남은 거라서 ASMR. 와인 대신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만족했어요.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 이름 안 나오게 제 일부러 이렇게 상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짜잔, 막걸리 갑니다. 다 마셔야 되겠다. 그냥 다 마실래. 지금 다 따랐어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마시는 거예요. 뭐 다른 일정은 있어요, 사적으로. 부담은 없어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날 쉴 때 한잔하고. 자, 럭키님들 이번엔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막걸리 짠! 술 준비하셨죠? 술 없으신 분들 물이라도 한 잔 해주세요. 컵 들어주시고요. 짠! 건배!乾杯!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대박. 약간 목 넘김이 되게 좋고 산미가 있어서 너무 만족. 타코야키 갑니다. 이타다키마스. 또 ASMR. 유튜브를 하면서 더 혼자 잘 놀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혼자 잘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있지만 혼자 여행 가거나 혼자 술집 가거나 혼자 운동 가고 이런 걸 잘해요. 유튜브 하면서 더 심해졌어. 9월달 말이었나? 그때 여수에 혼자 또 갔다 왔는데 그때도 럭키님들이 막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울 틈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하루 24시간이 너무 바빠요. 댓글도 달아주시는 럭키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블로그에도 코멘트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저는 이런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연애 하고 싶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죠. 결혼은 일단 고사하고요. 그거는 뭐 연애를 하고 나서의 문제니까. 근데 연애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하루 24시간밖에 없어서 연애를 하려면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연애를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면 감정도 가고 데이트도 하면서 시간도 그쪽에 쏟게 되잖아요. 파트너한테 시간을 많이 쏟게 되니까 아무래도 발신 작업에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느끼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여름부터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설렁설렁한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사적으로도 바쁘고 그랬었어요. 저는 병행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만약에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이제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 연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 횟수가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보다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걸 느끼시면 여러분 연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원 성취의 관점에서도 그런데 내가 얻는 게 있으면 버릴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A라는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의도하고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B, C, D, E, F 중에서 뭔가 하나는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쉽지가 않고 성취할 때도 예를 들면 놓칠 수가 있어요. 계획이나 찬스를 놓칠 수가 있고 파트너가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면서 다 가지고 간다 이런 거는 소원 성취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데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너무 일적인 부분에 에너지가 치우치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가족한테 몰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 자료로 봤었던 것 같아요. 일본 쪽 연애 관련 사이트에서도 봤던 것 같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누구나 접하는 그런 콘텐츠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일만 하고 너무 자기 개발만 하면 연애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 멋있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멋있는데 그쪽에 치중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은 연애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술이 아니야. 그냥 주스. 저는 사실은 약간 털털한 성격이에요. 좀 중성적인 성격이라서 겉에 이런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지나친 가식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페르소나 가면 이런 것 때문에 제 직업적인 특성상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나 이런 게 가식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은 본래 성격이나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럭키님들께 존댓말 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말하는 거지만 제 자신의 본래 성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이러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성격이 아닙니다. 실은 원래는 굉장히 중성적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좀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로 중성적이에요. 여성적인 남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털털한데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일본어 강사니까 일본어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되게 상냥하고 여성스럽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두터운 가면을 쓰고 있다, 이거를 제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태어나면은 연예인 배우를 해야 되나?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거 칸 영화제 가야 되는데 그 수준이에요. 아예 저랑 다른 성격. 제가 수업하는 거 봤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우연히. 근데 진짜 다른 사람. 너 누구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학생분들 중에 어떤 분은 수업 시간에 저를 처음 보고 나는 이런 성격이다. 선생님 메리제이 저런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누나 동생, 뭐 언니 동생 이렇게 알고 지내기 시작했을 때 완전 다른 캐릭터다 라고 하더라고요. 수업할 때랑 술 마실 때랑 사적으로 볼 때랑 완전 다른 캐릭터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영상에서 막 따뜻하게 뭐 오늘은 황소자리 만월입니다. 뭐 보이드 타임을 피해서 작성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 그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메리제이님은 천사고, 메리제이님은 너무너무 막, 와, 진짜 라디오 DJ 같은 뭐 이런 큰 환상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털털하고요. 운동할 때도요, 뭐 거의 남자예요, 남자. 수영할 때도 남자. 진짜로. 애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스타일. 근데 어쨌든 저한테 너무 너무 환상을 갖다 보면 실망도 하게 되잖아요. 환상을 가지면 기대가 커지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면은 그 기대가 깨지면서 실망을 해요. 그러면 어떤 럭키님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털털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뭐 재밌는 거 보면서 막 빵 터지고 이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산다. 저한테서는 정말 좋은 정보만 얻어가세요. 우리가 서로가 윈윈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뤄나가고 저는 세상이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실현해 가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서 그냥 정보만 캐치하셨으면 해요. 그냥 저는 그냥 메리제이다. 메리제이 채널 신월 만월 문워크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제가 더 편하게 발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미지 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이미지는 따뜻한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여성스러운 성격이다 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어서 좀 중성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메리제이님 되게 여성스러운데 이럴 때는 되게 털털하시네. 술 취했나? 이렇게 지금 약간 술 취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메리제이님도 이런 면이 있구나. 네, 그냥 누구나 다 여러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사니까 기대감 없이 보시는 게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도 여러분 칭찬은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하고 메리제이도 춤추게 합니다. 네. 소원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대작용을 경험하게 되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 다시 갖고 왔어요. 버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술 취한 상태로 그린 그림이에요. 잠재의식. 제가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렸어요. 뉴스, 매체, 가족, 친구 아니면 내가 공부하면서 봤던 것들, 경험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은 현재의식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잠재의식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설정했을 때는 현재의식 안에서 사고하고 나는 이렇게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의도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건 잠재의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림의 파워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도 이 달림은 잠재의식과 연결이 돼요. 달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파워를 줘요. 그러면 현재의식,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현실 현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짝사랑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잠재의식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A라는 남자는 날 좋아하지 않아. A라는 남자의 이상형이 내가 아닐 거야. A라는 남자랑 짝사랑을 이룬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염치 없는 일이야. 라고 잠재의식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어렸을 때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인기가 없었던 경험이 있었다, 어떤 남자가 과거에 나한테 너는 매력 없는 여자야, 너 진짜 별로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 잠재의식에 인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대를 만나려고 해도 현재의식에서의 소원과 잠재의식의 소원이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수면 위로? 너가 지금 설정한 A라는 짝사랑 소원 빨리 캔슬해. 그거는 너랑 맞지 않아. 왜? 잠재의식 안에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 변화하고 싶지 않아. 바뀌고 싶지 않아. 제발 현재의식 안에서 설정한 그 짝사랑 소원 빨리 지워버려. 캔슬해. 그렇게 말을 해온다는 거예요. 짝사랑 상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남자 걔 내가 볼 땐 너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짝사랑하는 남자에 솔직히 가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남자한테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 뭔가 반응이 시원찮고 뭔가 그냥 어장관리 당하는 것 같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잠재의식은 말로 안 알려줘요. 이렇게 현상으로 말을 합니다.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소원을 캔슬하도록 그렇게 말을 해와요. 이런 반대되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진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려요. 난리 납니다. 잠재의식이 원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과거 잠재의식에 쌓였던 데이터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변화하는 거 싫어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변화를 하면요, 힘들고 격변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의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A라는 남자, 내 남자야. 만들 수 있어. 나는 충분해. 난 자신감 있어. 그 남자 내 걸로 만드는 거 당연해. 누가 나의 길을 방해하겠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새로운 정보를 계속 인풋하게 되고, 이 잠재의식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수긍해요. 처음 보는 경험이라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어. 너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네? 과거의 데이터들과는 다른 데이터인데 안전하다라는 수긍이 들어. 내가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현실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건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건들이 갑자기 일시정지되고 멈추게 되고요. 어느 순간 소망들이 현실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소원과 반대되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재의식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위험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창조해냈구나.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재의식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길 바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해왔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축적해왔던 데이터들. 근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요. 더 나은 미래를 꿈꿔요. 새로운 소망. 그러면 그 새로운 소망을 내가 목적지로 설정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들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지만 발신 작업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새로운 소망으로 설정이 된 거겠죠? 잠재의식 안에서는 과거에는 안정적인 일을 추구해왔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원은 전혀 아니잖아요. 유튜버로서 활동해서 발신 작업을 활동해서 많은 분들과 이어지고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상충되잖아요. 과거의 데이터와 나의 소원과 맞지가 않아요. 반대되는 사인을 막 보내잖아요.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고 뭐 그거 해서 얼마나 벌어?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마워. 잠재의식이 만들어냈군.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코멘트로 질문해 주셨던 분께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건 나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관념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네 소원 맞아? 진짜 원하는 거 맞아? 잠재의식에는 너 과거의 데이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 데이터를 삭제시키고 새로운 데이터로 인풋하고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되는 거니? 라는 거를 물어와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물론 마음은 다운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나한테 딴지 걸고 야 그런 거에서 얼마 버냐? 너 그 남자가 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걔 되게 나쁜 여자, 나쁜 남자라더라. 양다리 걸치는 남자라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사귀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휘둘리기보단 일단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이구나. 나의 관념이 만들어낸 현재구나. 현실 창조구나. 라고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게 원스텝이에요. 그게 원스텝.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지금 내가 꿈꾸는 소원과 전혀 반대되는 게 눈앞에 나타나면 진짜 미쳐요, 사람이. 멘탈 붕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소원을 설정해 본 적이 없고요. 잠재의식 안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상처받았을 때 저 진짜 엄청 배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중반에. 진짜 남자한테 먼저 마음 주면 안 돼. 근데 제가 그렇게 잠재의식에 내재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났던 남자가 정말 너무 멋있는 또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놓쳤어요. 그게 왜 놓쳤을까요? 몇 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그 상대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괜찮은 사람은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밀어내기만 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쟤도 똑같을 거야. 근데 물론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 사람이 워낙 괜찮으니까 좀 경쟁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을 되게 집중하니까 나한테 집중 안 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면 미치잖아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는 나는 저 사람은 또 나한테 마음이 변했어. 그냥 일이 바쁜 거일 뿐인데 저 사람은 나한테 또 애정이 식은 거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처럼 나를 먼저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먼저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되는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뭔지를 제발 정확히 알고 맞아요. 소원문 내가 적은 거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새롭게 설정한 그 소원문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런데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일단 먼저 인정 먼저 하자는 거죠. 나의 잠재의식 안에서 지금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있구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잠재의식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 나갈 때쯤에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방해되는 현상은 보내오지 않아요. 잠재의식은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박수 쳐줘요. 축복해줍니다. 바로 물질화시켜요. 바로 현실로 가져옵니다. 인정을 하고 난 뒤에는 자책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절대 저 사람이랑 이루어질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관념들이요. 이대로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고 싶어서 사인을 보낸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예스라고 수긍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눈앞에 일어난 반대 현상이 정말 짜증나시겠지만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그건 소원 성취의 전조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주제에 뭐 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하고 행동을 멈추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믿는 그 마음을 멈추시잖아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의 잠재의식에 인풋되어 있었던 그 정보가 바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새로운 미래일 것이고 새로운 행복한 정말 내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꿈같은 미래. 잠재의식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데이터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뭐만 있을까요? 맞아요. 소원 성취밖에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이 소원 성취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소원 성취를 내려놓고 포기해요. 됐어.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나고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내려놓기랑 중간에 내 주제에 뭐 책망하면서 자기 자책하면서 내려놓는 거랑은 달라요. 내려놓는 거는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어.
하는 마음이고요. 근데 자책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네거티브 생각으로 내려놓는 거는 그건 내려놓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원을 여기서 중단하겠다. 더 이상 우주에게 내 소원을 바라는 거는 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포기랑 내려놓기랑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원문 취소, 캔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지금 되게 흥분했거든요. 저 화난 거 아니라 지금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소원 성취 전조 현상, 반대작용 현상. 첫 번째로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그 과거의 데이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진짜 중요합니다. 먼저 인식부터 하고 인정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나의 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청소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오면요. 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 소원 그만할래? 내 주제에 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진짜로예요. 내려놓기랑 달라요. 내려놓기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려놓기는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나를 사랑하겠어 라고 내려놓는 감정이지, 포기라는 건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안 하겠다라고 단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 데이터들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놓여있다. 와우. 와우, 소원 성취 중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박. 이런 걸 대부분 경험하십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멘탈이 흔들려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 의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쭉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자책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기를 하거나 자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누가 원한다? 바로 과거의 나의 잠재의식이 원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거를 인풋하시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역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반대 사인을 보냈는데 너 거기에 수긍했구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소원도 캔슬했네.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너 스스로를 자책했네. 내가 널 지켜주기 위해서 네가 설정한 새로운 소원 그냥 없던 걸로 하겠어.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요. 내 자신을 탓하고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절대 그런 거 못 이뤄. 내 주제에 뭐 이런 거 절대 내뱉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럭키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모릅니까? 이거 저도 알아요. 무조건 가능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죠.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을 많이 자기,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강추드려요. 내 자신이 즐거울 수 있고 이런 잠재의식의 반대 사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멘탈을 기르기 위한 그런 거를 하세요.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설정했을 때 결국 내 마음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하면 좋으나 즐거운 시간, 친구들이랑 막 왁자지껄한 시간 보낸다고 이 소원 성취 반대 현상을 보면서 허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아니면 문워크를 작성해서 이루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소원을 성취를 하고 싶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멘탈 많이 무너지셨죠? 진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었나요? 이루는 과정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 성찰, 마음 공부, 또 하나의 여정, 노력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술을 먹어도, 애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오로지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런 걸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좀 많이 했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필사를 하더라도 나의 현재 상황과 좀 연결이 되는 도서를 선택해서 필사를 했고요. 전혀 관계없고 무관한 도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좀 제3자의 입장으로 들여다보려고 했죠. 그렇게 좀 마음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의 슬픈 감정들,
분노, 짜증 괜찮아요. 느껴도 되고요. 토로하셔도 되고 눈물 흘려도 돼요. 그런데 소원은 캔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말자는 거예요. 펑펑 울고 여러분들의 현상을 객관화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 소원을 포기해야 될까? 한번 편안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짝사랑을 원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며칠 동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잠깐 오프시켜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는 만나지도 말아보고 연락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놔보세요. 눈물 펑펑 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사도 해보세요. 사랑에 대한 도서 필사도 좋아요. 그리고 끌어당김 도서를 구입해서 그걸 필사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잡념과 관념과 과거의 데이터들, 슬픔, 아픔 이런 거를 다 토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캔슬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렇게 나 자신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내 마음을 좀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우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자신감이 다운됐구나.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그 여자의 한마디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난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아깝다, 남자가 아깝다 이런 말 해도 물론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 남자가 좋아.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소원의 욕망을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서 찐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이 소원을 포기할지 말지. 시간을 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그 시간을 주실 때 눈물 나고 짜증나는 감정 온전히 느끼셔도 돼요. 그거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냥 눈물 흘리고 욕해도 돼요. 아, 짜증나. 아, 그 여자 짜증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너 시험 절대 못 붙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너 절대 부업에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 짜증나. 그 A라는 친구,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화 내셔도 돼요. 물론 방에서 혼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친구한테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7일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의 격한 감정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원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4번째 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이 뛰어놀게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음껏 놀게 내버려 두세요. 눈물도 흘리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아, 짜증나. 포기하고 싶어. 짜증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세요. 눈물 흘리고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지 않은 거야 하고 눈물 흘려요. 근데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인가요? 예쁘게 태어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진 게 여러분들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들보다 2배, 3배, 4배 진짜 미친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절대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긍정감. 자기 긍정감을 높일 때는 아까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들, 운동, 자기 개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들 다 도움이 됩니다. 뭐 하나만 딱 이거 하세요라는 건 없어요. 독서도 좋아요. 여행도 좋아요. 멀리 여행을 나가고 나면 되게 리플레시가 돼요. 지금 제가 현재 있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좀 새로운 곳을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서 바람을 쐬고 돌아오면은 이전에 내가 마주하던 일상이 좀 다르게 보여요. 아무리 똑같은 일상이어도 여행을 떠나기 전과 여행을 다녀와서의 저의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여행,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 추천하고요. 그리고 정말 최강의 파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 못 따라옵니다. 지금 자기 긍정감을 높일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밖에 안 남아요. 정말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사람들 하나하나 그 나한테 해주는 것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감사의 마음까지 장착하시면 진짜 대박이에요. 부스터, 소원 성취 부스터예요. 하루만이라도 해보시면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를 탔을 때 그냥 의도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그냥 아주머니셨는데 그냥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비켜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제 가방을 들어주겠다 하시는데 됐다고 했거든요. 됐어요. 가방은 됐습니다. 가방이 왜냐면 뭐 지갑이랑 또 제가 뭐 핸드폰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돼요 이랬는데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또 기분을 느꼈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이 몸 안에 퍼지는 그 감사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행복의 에너지 그걸 느꼈어요. 그냥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 이제 곧 내리니까 앉으실래요? 라고 그냥 자리만 비켜줬는데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가방 들어주겠다 감사하다 막 이러는데 제가 오히려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일단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센서 그거를 좀 갈고 닦으시는 것도 좋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소원만 이루면 돼. 저 나쁜 사람들 쳐낼 거야. 이런 이기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하시되 내가 일상에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수호받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까지 있는다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 소원 성취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과정을 일주일 만에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기 긍정감이 높으신 분들은 반대되는 현상 나온 그 순간에 쳐내버려요. 이게 일단 먼저 되시는 분들은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스텝을 밟아 나가시라는 거죠. 반대 사인이구나. 소원 성취 이루어지는구나. 오케이.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거. 그리고 소원 포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캔슬하면 진짜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소원 설정한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고 새로운 소망을 설정하는 건 자기 자유예요. 자기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요. 저 지금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3번 별표. 왕별표. 3번 별표 진짜 별표 5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받아 적으시고 3번 별표 해주세요. 자책 진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자책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 안 좋은 거고요. 자책하면 이게 바로 내 잠재의식에 인풋되면서 소원이 여기서 일시정지가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뛰어놀게 냅둬보세요. 눈물 흘리고 난리 날 거예요. 비련의 여주인공 될 거예요. 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나 봐. 나는 시험에 죽었다 깨나도 합격을 못 하나 봐. 나는 절대로 부업이고 뭐고 하면 안 되고 나는 계속 회사에 있어야 되는 운명인가 봐 하고서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자, 연기 다 끝났니? 너 드라마 한 편 찍었다. 이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책은 하지 마시되 여러분들의 감정 온전히 느껴보세요. 화를 내도 되고 눈물 흘려도 돼요. 어느 순간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다 사라지던데요. 리셋돼요. 일주일 지나면 내가 일주일 전에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자기 긍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 즐거운 일들을 하시는 거, 그리고 여행 강추합니다. 여행 제발 가보세요.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소원 성취하면 돼. 남들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면 그거는 소원을 이룬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일회성일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비상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누가 어떻게 어느 날 운명을 달리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소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과정과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반대되는 현상 때문에
아, 내가 뭐 그럼 그렇지 하고 소원 캔슬한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보면은요.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겁쟁이처럼 포기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살아있어요. 기적이에요,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그런 자기 효능감 같은 거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까지 갖고 가면 완전 우주 레벨. 네, 여러분. 이것도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최대한 편집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은 최대한 그대로 발신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으시더라도 조회수가 낮더라도 제 영상을 보고 힘이 나시는 그 몇몇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럭키님들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하니까 제 진짜 말투가 나왔어요. 어떡하지? 소원 이룰 때 힘들죠. 왜 눈앞에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누구나 힘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 다 겪어봤고요. 지금도 제가 원하는 소원은 설정되어 있는데 아직 못 이룬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무너지곤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들을 전 항상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루하기,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주기, 자책하지 않기,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최소 시간을 준다. 소원 이루는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 안 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랑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저 그냥 연락 1도 안 해요. 얼굴도 안 봐요. 그냥 나 자신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울어요. 울고 이제 어떡할까? 그 사람 포기할까? 이제 이 소원 중단할까? 이거를 답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주의 직감이 어느 순간 이제 그만하라는 직감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소원인데 꽉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마지막 마무리하고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럭키님들, 지금 제가 마지막 잔을 할 건데 이것까지 보신 럭키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